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자재 이 공법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 즉 경사 지붕과 외벽에 어떻게 적용됐고 또 어떤 모양으로 나오고 한 것들 이제 실제 사진들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 티푸스 시스템을 쓰려면 사실 외벽에 걸어야 되고 지붕에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수직 수평을 잘 맞춰줘야 돼요. 이 프레임이 이때는 3m짜리 프레임을 벽에다 걸고 또 지붕에다 걸 때 수직 수평 또 열, 오와 열을 잘 맞춰줘야 그 나중에 외벽에 마감재를 붙이고 또는 단열재를 붙일 때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장하고 현장에 요구하는 품질 수준이 간격과 위치는 설계에 저희가 제시해주는 그런 시공샵의 그 위치에 섰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2mm 이내에 맞춰두라. 그리고 수직 수평 5와 열도 플러스 마이너스 2mm 내에 맞춰줘라. 이게 왜 이렇게 요까지 하냐면 저희가 가장 시공 좀 허용오차 범위가 작은 게 이제 돌 붙이는 거거든요. 이 돌을 붙일 때 트랙바에서 내진 시스템을 걸려면 이 정도 오차 범위에 들어와 줘야 좀 돌 거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오차 범위를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앙카도 지정된 앙카와 앙카를 받기 위해서 드릴 비트가 있거든요. 그 드릴 비트 굵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도 규정에 맞는 거를 써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재는 앞에서 보여줬던 그 자재 목록이 그대로 다 들어간 것이고요. 설치하는 공구는 별거는 없습니다. 많이 쓰는 임팩 드릴하고 한마 드릴, 그리고 뭐 수평대, 수중계죠. 레이저 수직 수평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자를 수 있는 고속철단기나 밴드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제일 처음에 지붕을 적용했던 현장 기와로 좀 했고요.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계단식 옥탑 부분을 적용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를 때 시작했던 부분인데요. 기와를 거는 그대로입니다. 저 안에 주투르 이제 단열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 그라스를 똑같이 썼습니다. 32K 단열재를 그때는 썼고요. 200mm를 걸었습니다. 단열 프레임을 수평으로 보내고 수직으로 각파이프로 상을 보관해주고요. 통기층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가로상을 대서 거기다 기와를 얹히는 그런 타입입니다.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고요. 요것도 초기에 했던 건데 징크 지붕이에요. 근데 여기 단열 프레임을 저렇게 경사방의 가로 방향으로 수평으로 일정 간격으로 걸어갑니다. 보통 지붕은 1.2m 정도, 정확히 따지면 1.27m 정도 되는데 그런 간격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수평이나 각을 좀 맞춰주고 그라스를 이렇게 사이에다 넣는데 여기 초기에는 투스방 수지를 여기는 안 쓰는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라스홀에 이제 투스 은박 페이싱이 붙어 있어서 그라스홀에 은박재 붙어 있는 거 있는데 그게 이제 미세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한번 해봤는데 물은 안 새지라도 이 공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여름에 특히 햇빛 질 때 죽음입니다. 은박에 반사되는 햇빛열에 숨을 못 쉴 정도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씁니다. 지금은 투스방수로 바꿔서 쓰고 있고요. 이 현장은 패시브 인증을 받은 청주의 단지 현장인데요. 초기에 저도 경험이 많지 않았을 때 했던 현장이라 아주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시공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열 프레임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단열재를 끼우고 여기는 투스방수지 안 했지만 투스방수를 보통은 하고요. 그 다음에 각파이프를 저렇게 세로 방향으로 세워서 그 위에 합판 치고 방수 시트에서 이제 징크나 기와를 마감하는 그런 방식으로 갑니다. 요 건물의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게 나왔고요. 협회 홈페이지에도 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판교에 있는 주택인데요. 벽돌 쌓았지만 지붕이 이제 징크입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300mm가 지붕에 단열재가 얹혀졌고요. 단열 프레임을 세워서 이렇게 미어갖고 설치하고 단열재 끼우고 투스방 수지하고 각발프 저렇게 이제 합판 치기랑 이렇게 틀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합판에 방수 시트하고 징크를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것도 지붕 사례고요. 이것도 패시브 인증받은 건물입니다. 이것도 300mm가 지붕에 들어가 있고요. 네. 300mm일 경우 저희가 단열재를 두 겹을 하거나 세 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택 규모가 좀 작으면 단열재를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라스홀은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양이 돼야 생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또 규격대로 다 다르고 두께별로 어떤 생산 양이 나와야 해주는데 여기는 100mm짜리 3겹을 썼습니다. 시공 방법은 뭐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식 그대로 들어갑니다. 트러스 단열 프레임 설치하고 그라스 끼우고 투스방 수지 돌리고 그 다음에 각 파이프에 합판 방수 시트 그다음에 징크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주에 있는 뭐 지붕이 약간 좀 기역자로 되어 있는 그런 건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단열재 여기도 300mm를 했고요. 네, 보시다시피 투스방 수지 돌리고 이렇게 합판의 방수 시트까지 이렇게 진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어려운 방식은 아니에요. 그 기존에 각파이프 툴로 이렇게 짜서 하는 거나 프레임을 그 속에 대는 거, 그 차이만 좀 있는 거고요. 네, 이것도 세종시에 이렇게 생긴 건물에 저 경사벽,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저 지붕도 똑같이 있습니다. 저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준비했고요. 여기는 단열재 250mm를 지붕에 끼웠고요. 시공 순서 똑같습니다. 단열 프레임 설치하고 그라스 끼고 투스방 수지하고 각 파이프 그다음에 합판 방수 시트 징크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요. 건물이 되게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수원에 있는 일반 주택이고요.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정읍에 있는 농어촌 공사에서 지원해줘서 이렇게 시범 사업을 했던 건물인데 이것도 패시브 인증 건물이고요. 저런 모양, 지붕 모양도 이렇게 다 가능하게끔. 원리는 같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지붕 모양을 만들면 보기는 이쁜데 시공은 거의 죽음이에요. 저 각을 맞추는 거는 사실 콘크리트 구조물부터 저 예산해서 각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현장에서 지붕 콘크리트는 맨 마지막에 치고 그거 치면 이제 업체들이 이제 집에 가는 수준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이 품질이 지붕 품질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우징각 지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경우에는 통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우리가 많이 든다는 것은 뭐 골조할 때도 많이 들었다는 거고 뭐 저렇게 마감재 씌우는 업체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사실 그 구조물도 같은 각도가 다 돼야 이게 아구가 다 맞거든요. 근데 구조물은 지붕 폭이 다르는데 구조물은 높이가 똑같아요. 그럼 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그 모서리 부분에서 이런 게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거터를 한 바퀴 다 돌렸어요. 그 숨은 거터로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안업이가 다 똑같아야 거터가 돌아가는데 그것까지 맞추려다 보니까 아주 애를 먹었던 현장인데요. 이 거터 길이만 100m가 넘습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보여도. 그래서 서로 다 이 아구를 다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하게 마감을 지어줘야 돼요. 이거는 뭐 우리 프레임과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저렇게 설계를 하면 네,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건물이에요. 꼭 뭐 미술관, 갤러리나 뭐 아트센터 같이 이렇게 줬는데요. 여기는 하여튼 네모난 구석이 없어요. 다 삼각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되게 어렵고요. 뭐 평면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도 저렇게
우리 단열 프레임을 쓰고 단열재 붙이고 그다음에 뭐 투스 방수 돌리고 각파이프 하지에 저런 그 징크나 또 고무줄 목재 패널 저렇게 사용해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건물을 보기엔 이쁘지만 땀과 수고가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김포 한강 신도시의 이제 주택인데 이건 인증받은 건물은 아니지만 건축주가 찾아와서 좀 협의를 해서 부탁해갖고 저희 적용했던 건물인데요. 단열재 두께 250mm고요. 시공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거터를 바깥으로 빼서 처마 바깥으로 빼서 수문 거터를 만든 현장이고요. 저희가 이제 수문 거터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좀 가급적 처마를 좀 바깥으로 빼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지붕을 누가 올라가서 점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터가 오래돼서 노화되고 삭고 물이 셀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실내 쪽에 리스크를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깥쪽으로 가급적 빼달라고 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규모가 좀 큰 기와 지붕이에요. 이 현장도 똑같이 이제 가고 있는데요. 갔었는데, 뭐 단열 프레임 설치하고 단열재 끼우고 뭐 합판에 방수 시트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 위에 이제 징크를 올리느냐, 기와를 올리느냐의 그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는 기와상이 가로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와 속으로 들어가는 물이 이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상에 걸려서. 그래서 저쪽 현장 같은 경우는 그 가로상 밑에 약 3에서 5mm 정도의 그 틈을 만들게 받쳤어요. EPDM 패드 같은 걸로. 그래서 기와상을 걸었고요. 그래서 기와 속으로 물이 들어가도 바로 빠져나와서 거터로 받아서 빼낼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한 건물이고요. 디테일을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규모가 커서 뭐 규모가 크더라도 사실 일하는 거는 심플합니다. 저희가. 여기가 처음에는 뭐 샌드위치 패널도 써보고 그 사업주가 그다음에 그냥 옛날 방식으로 그냥 각파이프 대고 해보고 또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 저희 시스템을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한 3동 정도, 4개 정도 이렇게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건물 또 한 건데요. 이건 징크로 스포츠 센터를 한 건데요. 똑같습니다. 프레임 설치하고 단열재 끼우고 투스방수 돌리고 하지에 합판 방수 시트 이렇게 해서 뭐 징크 벽체도 똑같은 방식으로 갑니다. 단열재 두께 여기 220mm 좀 썼는데요. 그 면적이 크니까 좀 110mm짜리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해서 사용해봤습니다. 여기 뭐 아산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인데 지금 저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해봤고요. 여기는 특이하게 지금 이제 BIPV를 좀 얹혀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주고요. 뭐 기타 뭐 이런 건물들에 다 적용을 했었고요. 시공 방식과 적용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단열재 두께만 뭐 어떤 데는 200mm, 어떤 데는 뭐 250mm, 230mm, 뭐 300mm 이렇게 적용했던 거고요. 나머지는 다 같고 지붕에 뭐 태양광 패널 얼마쯤 다 올릴 수 있고요. 뭐 이런 디자인들도 다 가능하고요. 기숙사나 주택, 뭐 판매 시설 이런 데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붕 부분에 적용했던 사례들을 좀 보여드렸고요.